로마가 반도를 석권하던 즈음에 서부 지중해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오늘날 튀니지아에 있던 도시가 서부 지중해를 갖고 있었죠.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무역업을 하던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의 레반트 지역과 카르타고와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까지도 항해를 할 정도로 대단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는 해양 민족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인.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다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인은 너무 협소적인 좀 다른 용어고요. 제가 보기에는 헬라인, 헬라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터키의 밀레투스, 에페소스,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쪽에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동부에 이제 헬라인들의 도시가 있었죠. 또 그들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부 지중해 해양을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 간엔 끊임없이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쳐들어가면 해적이 되는 거고요.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무역업을 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특히 또 카르타고가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북아프리카는요. 오늘날에 가면 바닷가 쪽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내륙까지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숲도 꽤 있었고요. 그만큼 풍요로웠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무가 좀 사람들이 많이 변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의 기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고대에는 이 북아프리카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배후에는 농업이 잘 되는 아주 대단한 강대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의 중서부를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칠리아의 북동쪽에 있던 메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한테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패권이 카르타고이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늘 패권자라는 건 삥을 뜯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죠. 그게 이제 패권자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나가 그 카르타고가 미우니까 로마한테 도움 요청을 해서 로마군을 끌어들이죠. 여기 이탈리아를 보면 흔히 장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장화의 발굽 끝에는 이제 레기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메시나가 있습니다. 요 바다의 거리가 한 3km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다리를 못 짓고 있는데요. 그 3km 정도니까 그 바다에는 시칠리아 해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그냥 몰래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의 로마 육군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고요. 동부에서였던 시라쿠사는 로마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맹국이 되고 반대편에 카르타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칠리아를 가운데 두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육지에서는 당연히 로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육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로마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바다에서는 초기에는 카르타고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원래 서부지중해 패권자였잖아요. 배도 좋고 또 배를 잘 다루는 선원들이 있어서 해군력이 강했던 거죠. 하지만 로마에는 그때까지 해군이 없었어요. 배도 없고. 그래서 배를 조달하는데 어떻게 조달하냐면 로마 남쪽에 일본 나폴리 같은데 동맹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동맹 도시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싸우는데 여전히 이 해군이라는 거는 꽤 좀 숙달돼야지 배를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군은 로마가 강력한데 해군은 카르타고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초기에는 절대 열세였죠. 싸우기만 하면 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전을 했죠. 한번 싸우다가 폭풍을 만나서 몇만 명이 수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고전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는 해군이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그림에 가로로 이렇게 쭉 있는 배가 있고요. 또 그 배 옆구리를 들이받은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 배가 다른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 위에 있던 병사들이 배를 건너가서 육지처럼 싸우는 게 당시 해군의 싸움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총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가까이서 어느 정도 활 같은 건 쏘지만 그거보다는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육지처럼 싸우는 게 기본적으로 바다에 싸우는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군은 보병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카르타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로마군이 그 배를 건너가서 육지처럼 싸울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배를 잘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군은 원래 해군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마음대로 카르타고군의 옆구리를 들이받지를 못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고전을 했죠. 어떻게 하면 카르타고의 배 옆구리를 들이받고 바로바로 배로 건너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끝에 만들어낸 게 코르부스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장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배를 건너가는 사다리 같은 겁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군의 옆에 근처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코르부스를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맨 끝에 아주 날카로운 침이 달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탁 내리면 이 카르타고군의 배전에 꽂혀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군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방패를 든 로마군이 카르타고군을 건너가죠. 건너가서 방패 들고 칼로 싸우는 건 로마군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해군을 통해서 로마군이 점차 승리를 거두게 되죠. 코르부스라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해군으로 오래 복무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런 거기도 합니다. 또 배에 또 무리를 주기도 하고 기우뚱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로마라는 나라는 초기에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밀리긴 해도 어쨌든 끈질기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들이었죠. 카르타가와 싸웠던 1차 포이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장기전에 등한 로마군의 끈질긴 전쟁 수행 능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카르타고와 로마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로마군은 배를 젓는, 노젓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타는 전투병도 모두 시민이었죠. 로마노군은 기본적으로 군인은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라고 하는 해양 국가는요. 전투병들은 일부 시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였거나 전투병들은 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시민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를 했고요. 군인은 용병을 주로 썼던 거죠. 그리고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진정성, 끈질김 이런 데서 로마가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이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속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반도를 로마가 석권했는데 거기는 속주가 아니냐? 예, 거기는 속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식이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오늘날의 로마시 정도의 거기만 로마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동맹도시입니다. 로마 시민 군이 되죠. 그리고 동맹도시에서도 군인을 내보내도록 돼 있던 거죠. 동맹도시의 시민들은 군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로마와 여러 동맹도시로 구성되어 있던 게 이탈리아 반도였다면 칠리아 섬을 영위한 다음에는 여기를 속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장은 총독이 된 거죠. 로마의 최고 수장은 집정관이 있잖아요. 집정관을 2명을 뽑아가지고 군사령관 시킨다 그랬죠. 행정 업무도 하고. 그래서 속주의 총독은 누가 하냐면 프로콘술, 집정관이 콘술인데 프로콘술들이 속주 총독을 하게 됩니다. 집정관이 1년 한 다음에 속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속주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시칠리아라는 땅은요,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있는 중에서 사실 가장 농업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식량들이 로마로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 시라쿠사 있죠? 시라쿠사는 충실한 협력 도시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포이니 전쟁은 로마 공화국의 승리로 끝나고요. 서부 지중해의 패권은 로마가 주게 됩니다. 자, 패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그 지역에 있는 거를 오늘날처럼 관리를 다 보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동맹도시, 협력도시 이렇게 남기는 그리고 동맹도시라는 것은 그곳에서 뭐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조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게 패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때부터 상업활동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서부지중해 상업활동은 오로지 카르타고만 했었는데 이때부터 로마 사람들 중에 이제 부자들은 상업활동을 통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